안녕하세요. 캥더비의 명품 캥거루입니다.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오늘은 제가 이 휠을 쓴 지 한 6개월이 좀 넘어서 휠 리뷰를 한번 남기려고 해요. 이 휠을 사기 전에 엄청 조사를 했었을 때 리뷰가 별로 없어가지고 곤란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혹시 답 휠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리뷰를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휠을 구매하시기 전에 타셨던 휠은 무엇이었죠? 제가 그전에는 메리다에서 나온 순정 알루미늄 휠이랑 펄크럼 알루미늄 휠 CRD 351이라고 이 자전거를 사면 달려 나오는 DT 스위스의 OEM 휠이 있거든요. 그 카본 휠, 그리고 마도비 씨가 탔었던 DT 스위스 ARC 1450 48mm짜리 휠, 이렇게 4개를 써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고가의 휠은 써보지는 못하셨네요? 그쵸. 그래서 이 휠을 사기 전에 최상급 휠을 사려고 여러 개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후보 리스트에 있었던 게 DT 스위스 ARC 1100 최상급 보라 울트라 WTO KDEX 휠, 헌트의 에어로 다이나믹 휠이 있거든요. 그 스포크까지 카본이 그 휠, 그리고 파스포츠 패더까지 해서 이 5개 휠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얘를 사버렸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휠도 최상급 휠이잖아요. 그쵸. 근데 다른 최상급 휠을 아직 타보시지는 않았잖아요, 직접. 그쵸. 한 번도 안 타봤죠. 인터넷상으로 네. 스펙만 쭉 비교하시다가 네. 왜 그것도 뭐 굉장히 고가인 이 휠을 네. 구매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최상급 휠 중에서도 되게 비싼 축이에요. 이게 459만 원이거든요. 근데 뭐 KDEX 휠이나 DT 스위스 휠 같은 경우는 300만 원대에 살 수 있고, 헌트 휠 같은 경우는 200만 원대 후반 직구하면 그렇게 살 수 있고 한데, 이게 사실 그 보라 울트라 WTO 정도의 가격이란 말이죠. 제가 중점을 두고 알아봤던 거는 림이 50mm, 무게가 1450g이 넘지 않을 것,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두고 알아봤어요. 근데 사실 다른 휠들도 제가 타봤으면 좋았겠지만 못 타봤고, 이 휠은 제가 휠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의를 남겼는데 대여를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시승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됐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뭐 유튜브를 해서 시승을 해주신 게 아니라 그런 거 밝히지도 않았는데 그냥 시승해준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시승용 휠이 있다면 그냥 대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반 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타볼 수 있어서 사실 이 휠을 구매한 게 크죠. 무게도 가벼웠어요. 1380g인가? 그랬고 림 높이가 50mm고 또 막상 보니까 이 스포크가 이쁘더라고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아, 그래도 네. 훨씬 유명한 휠들이 많죠. 휠들이 많고, 그리고 하물며 같은 스펙인데 더 싼 휠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사실 제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그쪽에서 대여를 해줘서 한번 타봤더니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다. 네. 아, 사실 제가 휠을 사기 전에 스펙상으로는 50mm에 1400g이 넘지 않는 휠을 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KDEX는 가벼운데 대신에 42mm였나? 그랬고 파스포츠 패더도 제가 생각한 무게가 나오는데 그 중국산이라는 약간의 걸림돌? 그런 게 조금 있었고, 그래서 제가 헌트 휠을 사려고 했었는데 헌트 휠은 후기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이 제품도 후기 없기는 마찬가지였잖아요. 근데 이건 타볼 수 있었잖아요. 헌트 휠은 타볼 수가 없었고. 근데 100만 원 이상 더 주고. 아, 그리고 또 있었어요. 이게 좋은 점은 MCT 대회를 타다가 파손이 될 경우 워런티 할인을, AS 가격 할인을 해주신 게 사실 좀 컸죠. 왜냐면 제가 일반적으로 타다가 휠이 고장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았는데 MCT 대회에서 낙차에 휘말리면 휠이 고장날 수도 있잖아요. MCT 대회는 제가 아무리 조심해서 탄다고 해도 피치 못한 상황이 자주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좀 컸습니다. 대표님이 MCT를 타시니까 또 그런 혜택을 주시는군요. 네네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래도 약간 상술에 넘어가신 거 아닌가. 아, 근데 제가 시승을 해보고 이 휠을 고른 이유가, 주체 근력이 부족하잖아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상체는 더더욱 여자가 엄청 부족하잖아요. 팔이 좀 잘 털려요, 남자들에 비해서. 측풍이 불었을 때 털릴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35mm짜리 카보니를 쓸 때도 옆에서 측풍이 불면 핸들이 막 털렸는데 막 섬찟섬찟 하더라고요. 막 라인이 옮겨가 있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다운힐에서 갑자기 돌풍 불었을 때 그럴 때 엄청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이 휠을 껴보고 시승을 해보니까 같은 곳에서 같은 측풍이 부는데 35mm 카본 휠보다 더 안 털리더라고요, 핸들이. 그래서 그것도 진짜 컸어요, 살 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상술에
저도 넘어가가지고 저도 사긴 했지만 일단은 뭐 둘 다 지금 잘 만족하고 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족하고 있으니까 상술이 아니죠. 파는 방법이니까 그것도. 아, 그렇죠. 그래서 휠들이 논란이 좀 많아요. 가격이 비싸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타본 사람들은 욕하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장점을 좀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네, 이 휠의 특징은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이 림이 50mm짜리고 그리고 이 스포크도 카본이에요. 근데 이 스포크가 보면 일반 동그란 스포크가 아니고 납작해요. 여기가 되게. 스포크도 에어로 다이나믹이 들어갔다. 그럼 이 스포크가 지금 좀 다른 자전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특이한데, 네. 그러니까 스포크 수가 적다고 해야 되나? 숫자도 적죠. 다른 자전거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렇게 지금 띄엄띄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것도 에어로 다이나믹. 코리마 휠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스포크가 이렇게 적으면 그만큼 무게도 덜 나가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가볍죠. 1380g. 디스크 휠인데. 이 스포크가 좀 특이해서 그래서 조금 더 예뻐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굴러갈 때 카메라에 찍힌 거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음, 이게 좀 두꺼워요. 뚱림인데 림도 꽤 두꺼운 림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직풍에서 들 털린다고 하는데 다른 거보다 네네. 왜 들 털리는 거죠, 이게? 모르겠어요. 아, 그냥 모르겠는데 들 들 털린다? 털린다. 그럼 본인의 느낌? 네, 근데 확실히 덜 털려요. 왜냐면 같은 코스를 그 같은 바람이 부는 방향일 때 탔었으니까. 그때 그 마도비님이 DT 스위스 1450 휠을 끼고 있었을 때고 제가 이 휠을 꼈었을 때 둘이 휠만 바꿔서 탄 적이 있었는데 같은 코스를 타도 확실히 덜 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DT 스위스 그 휠이랑 비교했을 때 반응성이 빨라요. 항속을 유지할 때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속도를 올려놓고 그 속도를 쭉 유지할 때는 비슷한데 처음에 속도를 올릴 때 얘가 반응이 훨씬 빨라요. 그 DT 스위스 휠은 중저가 정도 되는 거였죠, 그게. 가격이 2배 차이가 나니까. 더 줘야 되긴 맞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휠을 맨 처음 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딱 출발하려고 클릿을 딱 끼고 딱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때마다 순풍인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 시승식 휠 끼고 네. 밟으면 바로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은 확실히 받았어요. 네. 다른 더 장점 없습니까? 이게 에어로 다이나믹이 확실히 좋다고 느꼈던 게 네. 제가 또 여자고 그러니까 다운힐을 가면 항상 너무 느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추월을 당해가지고 저는 다운힐에서도 200W 이상으로 막 밟아도 멀어져요. 점점 사람들이랑. 그 정도로 차이가 났었는데 이 휠 바꾸고 나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어로 다이나믹이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다운힐은 진짜 너무 확실하잖아요. 평지나 오르막보다 그 에어로가 거의 모든 거잖아요. 안 밟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안 밟고도 쫓아갈 수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네. 솔직히 이 휠 타면서 불만을 가졌던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제 타이어 색깔이 다 두 개가 다른 거구나. 앞에가 타이어 옆에가 터져가지고 타이어를 앞에만 갈아가지고 색이 다릅니다. 보면 볼수록 예쁜 것 같아. 근데 살짝 단점이 여기 가까이 와서 보시면 이런 약간 짜글짜글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낸 기스가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휠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짜글짜글 있는 게 약간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살짝 아쉬움? 약간 카본 재질 같은 느낌? 그냥 나와 있는 느낌이네. 그게 살짝 아쉬운데 사실 타면서는 불만이 없다. 마지막으로 뭐 단점 같은 건 없어요?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죠. 아하. 큰 단점이지 그게. 사실 접근성이 쉽지 않아요.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정가가 450만 원 정도면 459만 원? 459만 원 정도면 거의 자전거 한 대 값인데. 웬만한 자전거 한 대 값인데. 근데 확실히 휠은 값어치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도 459만 원이면 사실 굉장히 좀 망설이게 되긴 되네요. 그래서 제가 중고로 샀거든요. 저는 340만 원에 중고로 샀는데 그러면은 거의 웬만한 휠 최상급 휠 가격 새거 정도는 가격인데. 새거 가격이네. 근데 장점은 얘는 중고로 사도 워런티가 그대로 적용돼요. 보통 다른 휠들은 최초 구매자만 워런티가 되고 중고로 사면 워런티 포기를 해야 되는데 얘는 똑같이 돼요. 5년 워런티인데 만약에 1차 구매자가 1년을 쓰고 팔았다 그러면 2차 구매자가 4년을 쓸 수 있어요.
워런티 같은 건 좋네요. 예, 예. 그리고 일단 국산 제품이니까 만약에 뭐가 이상이 있을 경우 AS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제품들보다는 쉽게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제가 또 골랐던 이유 중에 그게 있는데 외국 힐들은 워런티를 보내면 오는데 막 6개월, 1년 이렇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수리가 필요해서 보내면 본사에 시승용 휠이나 이런 게 남아있으면 그동안 자전거 못 타니까 이걸로라도 타라 이러면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최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휠을 두세 개씩 갖고 있기는 힘들잖아요. 막 3,400만 원짜리 휠을. 네. 근데 또 여기에 휠이 없어졌다. 그러면 자전거를 못 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내 몸은 초기화 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 자전거 탈 수 있을까? 이러고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근데 그 가격이면 휠을 2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런 방법도 있네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런 게 AS도 빠르고 피드백도 빠르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만족하는 거는 메일을 보내면 답장을 거의 1시간 이내로 해주세요. 소통이 잘 돼서 좋다. 네, 최장점. 이거 좀 이상해요 하고 가져왔어요. 근데 자전거 샵에서 우리나라 본사에 연락하고 우리나라 본사에서 다시 외국 본사에 연락하고 그거에 피드백이 다시 이렇게 와야 되고 그 물건 보낼 때도 이렇게 가잖아요. 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뭔가 이거는 다이렉트로 대표님과 연락할 수 있다. 근데 자전거 1,000만 원짜리 사도 사실 AS가 좋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하면 아주 좋다. 네, 아주 만족하고 타시는 것 같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네, 또 휠을 사야 된다. 네, 만약에 네. 459만 원을 주고 이 휠을 살 것이냐 대답해 주세요. 일단은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는. 일단은 8월 달에 제가 KDX 휠 시승 기회를 가지게 됐거든요. 그때 KDX를 타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사실 가격이 좀 후달리죠. 후달려요. 솔직히 후달립니다. 근데 저도 그 명캥님 때문에 요거보다 한 단계 아래지만 그 휠을 얼마 전에 사서 꼈잖아요. 네, 휠렛. 네, 휠렛 거 올타 저도 엄청 만족하고 지금 타고 있거든요. 엄청 만족하고 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저는 저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이걸 살 수가 있잖아요. 그 답을 살 수가 있는데 물론 좋지만 살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이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는 다른 거는 안 타봐가지고 다른 좋은 휠들은 안 타봐서 네. 다른 좋은 휠도 한번 타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무슨 연락? 네? 무슨 연락? 시승 연락 주세요.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휠 리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여러분. 타면 솔직히 만족하는 휠이고 좀 논란이 많은 휠이라는 거 알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특히 MCT 대회 나가는 분들이라면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AS나 워런티를 생각해보면 안 돼. 이거 탔다가 너무 다 에어로 다이나믹 다 해줘가지고 다 빨라지면 안 되니까 사지 마십시오. 좋은 일 나만 탈 거야. 네, 그럼 이상으로 휠랩 답의 휠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자전거도 좀 찍어줘야지.